자유.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민주주의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속으로는 제 이성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이제 김남주 생가에 도착했는데요. 김남주 시인이 정말 이제 살아생전에 살았던 주변 환경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리가 많이 들리고 플레이음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정말 목가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의 시는 그렇지만은 않았죠. 물론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시들은 대부분 전투적이고 그의 시들은 대부분 저항적이었죠. 하지만 그의 문학을 조금 잘 읽어보시면 지극히 전투적인 시에서도 지극히 서정적인 요소들이 발견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 환경의 모습들이 그가 왜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 시 속에서 서정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에들의 하얗게 소리 내리고 잔소리 내려 산에는 갈잎이 지고 당신을 이름하여 붉은 입술로 꽃이라 했지요. 꺾일 듯 꺾이지 않는 산에 피면 산국화 들에 피면 들국화 노란 꽃이라 했지요.
제가 김남주 시인의 시 중에서 가장 먼저 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자유라는 시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제 철학자들이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제공한 시인, 그가 바로 김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만인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나는 자유이다. 저는 어린 시절에 특히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 시를 처음 읽으면서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갈 때도 자유를 얻기가 참 힘들 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지금 만인을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인간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시에 대해서 크나큰 어떤 영감을 얻지 못했는데, 이 시를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이 시가 가진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자기의 어떤 이익만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자기 이익만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본질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쫓다 보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구속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진정 인간다운 자유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고, 물론 지금도 그의 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읽어본 이 자유라는 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떠한 자유를 가지고서 어떠한 자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나실 때 이 자유라는 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안치환이 6.5집 리멤버라는 앨범에서 이 자유라는 시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곡을 써서 이제 노래를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은 독방이 있는데요. 이제 김남주 생가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인 김남주는 이제 안타깝게도 생애 대부분을 이와 같이 작은 독방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민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그는 이제 정치범으로서 이 독방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가 옆에다가 이 작은 독방을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주 역설적으로도 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독방 안에서 김남주는 그의 어떤 대부분의 시를 썼고, 그 시들은 비록 그가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감옥에 gat혀 있었지만 우리 사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당시 사회를 잘 보여주는 시들이었습니다. 독방 안에서 김남주는 저희 세대들은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옛날에는 우유팩 안을 이렇게 잘 뜯어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은박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은박지에다가 이렇게 못으로 긁어서 말 그대로 이제 은박지에다가 잘 긁어서 거기다 시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 그 시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 비록 사람들이 문학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하지만 민족 시인으로서, 그리고 일단 우리 시대에 저항했던 하나의 어떤 전사의 시인으로서 그의 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방 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너무나 작은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은 정말 빗줄기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남주 시는 잘 읽어보시면 정말 저항적이고 정말 투쟁적인 시일지라도 그 안에 서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독방 안에서 그가 끊임없이
사람을 추구하고 또한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희망을 추구했던 흔적들이 그의 시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작은 독방 안에서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던 그 시인 김남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고 그의 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시는 어찌 보면 요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굴고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경쟁 심리에 있고 누구보다도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돌보지 않는 그런 우리 세태가 있잖아요. 그 세태에 그의 시는 진정 필요한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독방에 갇혀서 시를 썼던 그 자신보다 김남주 시인보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더 갇혀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작은 여유가 그를 가뒀던 이 독방보다 작진 않을지 김남주 생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김남주 시인 시 중에 이 가을의 나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여기저기로,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서 저 교도소로 계속 이송되면서 창밖에 보이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감성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밭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 밭이 김남주 시인 어머니의 밭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살았던 김남주 시인의 이 생가에 와서 마루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루에 앉아서 들어오는 전경을 보는데 일단 저기 밭이 있고 그리고 저 앞에 멀리 산도 보입니다. 봉황마을은 정말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네요. 2016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새소리, 곤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흙과 풀, 그리고 나무 냄새로 가득합니다. 문득 어쩌면 김남주 시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그리워했을 공간은 물론 집이겠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영구공간 삐딱시선의 첫 번째 이제 여행에 이제 두 번째 목적지까지 모두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김남주 생가에 올 수 있었던 기회여서 저한테는 참 개인적으로 많이 보람찼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생가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읽었던 김남주의 어떤 유명한 시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문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참으로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문학도 문학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으로부터의 어떤 그 힐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자연으로부터의 힐링을 이 해남에서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기도 참 좋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감탄하는 것이 정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이 바로 이 해남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새소리, 그리고 이제 풀내음, 그리고 여기서는 햇살이 엄청 뜨겁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햇살조차도 뜨거운 만큼 더 우리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정말 좀 기분 좋은 하루를 좀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떠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어떤 시인을 가장 존경하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1차적으로 가장 처음 대답했던 분이 항상 이 김남주 시인이었는데요. 이 김남주 시인이 말한 대로
만인을 위해서 일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만인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진정 인간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얻고 그 다음 목적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여기가 봉학마을인데요. 봉학마을인데 이제 다음 목적지는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인 이제 봉화마을입니다. 봉화마을에 가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더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